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세에 놓여 있어 많은 이들이 가족을 만나는 대신 거리두기는 지키되 마음을 전하는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지난 방송에 이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우리 대신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해줄 택배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현실과 이를 다루지 않는 경제지 보도를 살펴봅니다. 지난 7회 방송에서 민원련은 쿠팡 물류 택배 노동을 두고 다른 물류센터와 비교하면 천국이라고 치켜세우고 쿠팡 노동환경 정도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자선은 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은 가리거나 반만의 사실을 전하는 경제지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보도 문제가 쿠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21분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비슷한 노동을 하던 이들이 수십 명 사망하고 과도한 업무량에 힘듦을 호소했습니다. 언론이 마땅히 택배 노동자의 업무 환경을 살피고 구조적 문제를 따져보는 보도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경제지는 무관심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 33살이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체국 택배 노동자부터 2021년 3월 24일 택배 차량 근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쿠팡 택배 노동자까지 21분의 노동자의 죽음 이후 3일간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1명 중 3명의 사망 소식만 경제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거나 물류센터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하며 추가된 정보값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20일 택배 간선 차량을 몰던 CJ 대한통운 노동자 A씨가 일터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지기 직전 3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죽음은 경제지에선 CJ 대한통운 대표 대국민 사과에 한 줄 실린 기사 2건이 전부였습니다. 경제지가 택배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경북 예천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 B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택배 노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한 달에 1만 개를 배달했고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씨가 사망한 날은 정부와 택배업계가 지정한 택배 없는 날이었습니다. 택배 없는 날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지는 단 한 건도 그의 죽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경제지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변화 촉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2차례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제지는 이런 변화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심을 가진 것은 택배비 인상과 배송 지연 혹은 을과 을 간의 갈등, 더 나아가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생떼를 부린다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쳤습니다. 택배 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는지,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지 원인을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지를 보는 많은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 심야 노동 문제에 대해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2020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및 과로사 예방 방안을 살펴보죠. 연구팀이 참여 관찰을 통해 택배 기사의 업무 활동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택배사별 차이는 있으나 일일 업무 시간은 평균 11시간 54분,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평균 35분이었다고 합니다. 택배 기사는 업무 중 음료를 거의 섭취하지 않고 화장실은 약 1회 이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즉 택배기사 노동시간은 일일 약 12시간 30분, 주당 71.3시간으로 대한민국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40.7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야간 노동의 심각성도 경제지를 읽어선 알 수 없습니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구는 야간 교대 근무를 발암물질 등급 중 2번째로 높은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 근무군은 낮 근무군보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1.4배 높고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위험도 2.8배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
노동자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제지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제 택배 노동자, 택배 기사분들의 노동 시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택배 노동의 과로사를 좀 야기하게 되고, 지금 현재 과로사도 많이 연인으로 지목되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까지는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차 합의 때. 노동 시간이 워낙 이제 심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2급 발암물질로 야간 노동이 규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이랑 다르게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규제를 한다는 게 밤 10시 이후에 이제 그런 야근에 대한 통상 임금의 50% 정도 가산해서 가산 임금을 주는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라도 야간 노동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산 임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가산 임금이라고 하는 게 야간 노동에 대해서 오히려 근절하는 게 아니라 야간 노동을 촉진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이 질문엔 95.6%가 동의했고, 이런 변화로 배송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은가? 란 질문에는 87.2%가 동의했습니다. 택배비 일부 인상이 이뤄져도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답변도 73.9%였습니다. 시민의식이 진보한 만큼 사회 의제를 환기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 또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대책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게 많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장덕준 님도 하루에 5만 보를 걸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보통 하루에 10,000보 걸었다고 해도 정말 많은 걸음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200kg 가까운 이제 무게를 들고 짊어지고서 이 5만 보 정도를, 심지어는 야간 노동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누구에게 10,000보는 일종의 건강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택배에 관련 노동자들에게 5,000보는 죽음을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거를 끊고 멈추고, 이 멈추기 위한 노력은 결국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곧 추석이고 추석에 이제 명절 선물을 정말 많이 쏟아지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보낸 선물이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배송되는 거 전혀 원치 않고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든 그렇지 않을 때든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서 미흡했던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사각지대, 물류센터의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택배 노동의 진실이었습니다.